네, 안녕하세요. 청년항공입니다. 자, 오늘은 24년도 교관과정 문제풀이 A형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말소 신고의 사유가 아닌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요. 기체가 멸실되었거나 분해된 경우 맞고요. 외국으로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맞고요. 존재 여부가 1개월 이상 불분명한 경우. 1개월이 아니라 2개월이죠. 2개월 이상 불분명한 경우가 말소신고 사유가 아닌, 2개월이 이제 말소신고 사유가 맞고요. 1개월이 잘못된 겁니다. 정답은 3번이네요. 말소신고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체를 못 쓰게 됐을 때, 아예 이제 쓸 수가 없을 때 하는 신고죠. 15일 이내에 우리가 이제 신고를 해줘야 되고요. 요런 네 가지 사유를 네 가지 사유가 발생을 했었을 때 이제 신고를 하는 겁니다. 실격의 기준이 아닌 것은? 실격이라고 하는 것, 여기는 이제 실기시험 합격 기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자, 1번. 비상 착륙 시 스키드 부분. 스키드라는 것은 드론의 다리 부분, 요렇게 생긴 다리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다리 부분이 스키드 부분이 착륙장 위치에 걸려도 실격이 아니다. 그렇죠. 비상 착륙했었을 때는 여기 이 비상 착륙장에 걸치기만 해도, 다리가 이렇게 살짝 걸치기만 해도 합격이죠. 대신에 안전거리 넘는 것은 제외하고요. 자, 정상 접근에서 스키드 부분이 착륙장에서 선 일부분을 벗어나면 실격이다. 실격이다. 일부분을 벗어나면, 이 일부분이라는 거에 대한 해석이 약간 이제 조금씩 모호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보통 일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조금 벗어났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상 접근했었을 때 정상적인 일반 가운데에 있는 메인 착륙장에 착륙했었을 때 이런 식으로 살짝 일부분 벗어났을 때 이게 실격이냐 아니냐 그걸 물어보는 건데, 요거는 실격이 아니죠. 50% 이상, 기체의 50% 이상이 착륙장으로 들어오면은 요거는 합격 사유가 맞습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2번 바로 나오고요. 3번하고 4번은 그대로 자연스럽게 정답이 되겠네요. 맞는 말이 되겠네요. 인적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적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때문에 사고가 발생되는 원인이라고 해가지고,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내용, 하드웨어에 해당하는 내용, 환경, 인바이러먼트에 들어가는 내용, 리브웨어, 인간 파트에 들어가는 내용, 각각의 이제 예시들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옳게 연결돼 있는지 이제 그것을 물어보는 건데요. 쭉 본다고 했었을 때 여기 2번에 조명은 이제 물리적 환경, 인바이러먼트 환경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이 하드웨어 쪽에는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 이게 되겠고요. 각각의 이제 소프트웨어에 뭐가 들어가고, 하드웨어에 뭐가 들어가고, 물리적 환경에 뭐가 들어가고, 인간에 뭐가 들어가는지는 저희 해설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암기해 주시면은 시험 보러 가실 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4번. 인간의 시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공간 지각의 제일 중요한 감각은 방향회전, 운동, 거리감이다. 맞고요. 색채시는 주 야간의 시각을 의미한다가 아니라 색채시니까 말 그대로 색깔을 보는 시각을 의미하죠. 옳지 않은 것은 바로 2번이 되겠고, 3번, 4번은 자연스럽게 맞는 게 되겠네요. 항공법 분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2017년 3월에 기존의 항공법을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시설관리가 아니라 공항시설법이죠. 원래 예전에는 이제 2017년 3월 이전에는 항공법이 딱 한 개였는데, 이때 3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항공안전, 항공사업, 공항시설법 3개로 분법이 돼가지고 시행이 됐었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바로 1번 나오고요. 나머지들은 다 맞는 내용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카고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제민간항공기구 아이카오라는 단체에서 제정한 국제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쉽다라고 이제 교관 과정 가시면 아마 이제 배우실 건데, 시카고 조약 설명으로 이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44년 11월 아이카오에서 제정하였다. 네. 이거는 잘못됐고요.
1944년 11월 미국의 시카고에서 최초로 제정되었다. 잘못됐고요. 1952년 12월에 한국이 가입하였다. 맞고요. 1944년 12월 아이카오에서 제정했다. 잘못됐네요. 시카고 조약은 1944년 12월 아이카오에서 이제 최초로 제정을 했고 미국 시카고에서 서명을 했기 때문에 시카고 조약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로부터 8년 뒤인 플러스 8 해가지고 52년 12월에 대한민국이 가입을 했습니다. 옳은 것은 3번이 되겠네요. 7번 말소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초경량 비행장치를 정비, 수송, 보관하기 위한 해체를 한 경우에는 말소 신고를 해야 된다. 말소 신고 4가지 사유는 아까 1번에 있었죠. 근데 정비를 목적으로, 수송 목적으로 보관하기 위해서 이제 해체한 경우는 말소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멸실되었거나 해체한 경우, 요거는 이제 말소 신고인데, 말소 신고는 15일 이내 해야 된다. 바로 맞는 거 나왔네요. 왜냐면 요것들은 잘못된 거고요. 말소 신고는 이사장한테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 장관한테 하는 거고, 이 신고 서류를 이사장한테 내는 거죠. 그건 엄밀하게 다른 겁니다. 말소 신고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서류 제출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15일 이내로 신고를 해야 된다가 맞는 말입니다. 조종자 증명이 1년 이내에 그 효력이 정지되는 사항으로 아닌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종자 증명을 받은 경우,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주류 섭취 사용 여부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항공안전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이렇게 4가지 나와 있는데, 조종자 증명이 1년 이내의 그 효력이 정지된 사항으로 아닌 거,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무조건 취소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이제 조종자 증명 취소 사유를 보면은 이거 걸리면은 무조건 취소되는 사유가 있고, 이제 걸렸을 때 1년 이내의 이제 기간을 정해서 뭐 정지, 예를 들어서 우리 면허 정지 같은 거 있죠. 60일 동안 면허 정지, 30일 동안 면허 정지, 그런 식으로 이 자격증의 효력이 정지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아닌 거를 고르라고 한 것은 이제 무조건 취소되는 사유를 고르라고 하는 건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을 한 경우에는 이 사람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취득을 한 거니까 요거는 이제 무조건 취소되는 사유이고, 2, 3, 4번은 면허 정지를 먹일 수가 있습니다. 주류 섭취 사용에 대한 처벌 기준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그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퍼센트에 따라서 효력 정지를 며칠을 먹일 수 있느냐, 이제 그거를 암기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그거를 물어보는 건데요. 0.02에서 0.02 이상, 0.06 미만은 효력 정지 60일, 0.06 이상, 0.09 미만은 120일의 효력 정지, 그리고 0.09% 이상은 이제 효력 정지 180일을 주거나 또는 이제 취소를 하거나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옳은 거를 고르라고 했으니까 여기 요 3가지 기준에 맞춰서 한번 따져보면은 3번이 정답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는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 0.09% 이상인 경우에 180일 또는 자격증명 취소. 요거를 그냥 그대로 이제 물어본 거죠.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 되겠고 1번, 2번, 4번은 잘못된 것이 되겠습니다. 초경량 비행장치의 지도 조종자 등록 취소 사유, 교관 등록 취소 사유와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조종자 증명 취소 또는 1년 이내 효력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지도 조종자의 등록이 취소된다. 2번 조종자 증명 취소 또는 1년 이내 효력 정지 처분을 받아 취소된 지도 조종자는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다시 효력이 발생한다. 여기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면허 정지처럼 뭐 예를 들어서 60일 뒤에부터 다시 그 자격증을 쓸 수 있다. 네, 이제 그런 의미인데
취소를 했다라는 것은 그 면허를 아예 박탈당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2년이 지나고 나서 자격증을 다시 취득을 해줘야 됩니다. 다시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자격증을 아예 다시 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고요. 그러면 1, 3, 4번은 자연스럽게 맞는 게 되겠네요. 11번 초경량 비행장치 신고 업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전 신고라고 하는 것은 초경량 비행장치의 사용자 또는 사업자의 사무실, 정비처가 이전된 경우 행하는 신고를 말한다 했는데 요거는 변경 신고죠. 이전 신고는 기체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아예 주인이 바뀌었을 때 하는 신고고요. 예, 요거 이제 정비처나 사무실 이전해가지고 하는 신고는 변경 신고라고 합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12번. 비행 경력 증명서 기재 요령으로 옳은 것은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교관 과정 가시는 분들은 총 100시간의 비행 경력 시간을 채워서 그 응시 자격을 부여를 받아가지고 이제 시험을 보러 가시지 않습니까? 이때 이 100시간의 비행 경력 증명서를 봤었을 때 이제 기장이라고 적혀 있는 것도 있고 뭐 훈련이라고 적혀져 있는 것도 있고 이제 뭐 교관이라고 적혀져 있는 것도 있고 굉장히 이제 이거에 맞춰서 시간을 이제 다 적어가지고 그 비행 경력 증명서라는 것이 완성이 되는데 그 비행 경력 증명서 이제 기재 요령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교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도조종자, 교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비행 경력 증명서를 직접 작성을 해봐야 되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암기를 하고 있느냐, 그 작성하는 방법을 알고 있느냐, 그것을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옳은 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1번 비행 임무별 비행 시간 중 교관 시간은 지도 조종자와 함께 비행한 교육 시간을 시간, 아워 단위로 기재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잘못됐고요. 이제 교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 조종자가 비행 교육을 목적으로 교육생을 이제 실기 교육한 그 비행 시간을 이제 아워 시간 단위로 기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잘못되었고요. 지도 조종자와 함께 비행한 교육 시간은 이제 훈련 시간이라고 해서 지도 조종자가 옆에서 그 조종자가 이제 조종을 하고 있으면은 지도 조종자는 옆에서 봐주면서 여기 조종기를 2개를 연결을 해가지고 그 조종권을 교관이 이제 키고 끄고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위험한 상황이 됐었을 때 조종자가 비행을 하고 있었는데 위험한 상황이 됐었을 때 여기 있던 교관이 스위치를 뭐 이렇게 바꾸면은 이제 그 조종권이 아예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가지고 교관이 그 드론을 비행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런 시간, 이 시간, 지도조종자와 함께 비행한 교육 시간, 이거는 훈련 시간이라고 합니다. 비행 임무별 비행 시간은 단독, 훈련, 교관. 단독 시간이 전문용어로 기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훈련, 교관 시간 다 맞네요. 그러면은 12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비행 시간은 소수 둘째 자리까지 기재한다. 소수 첫째 자리까지만 기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경력증명서 실제로 보면은 바로 딱 아실 수 있는데 시간이 뭐 예를 들어서 1.5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 비행 시간이. 예, 왜 몇 점 몇으로 적혀져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1시간 30분 비행을 했다 하면은 요 30분을 그 시간으로 60분으로 나눠가지고 그 이제 계산을 해서 요렇게 이제 소수점 단위로 시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요거는 잘못됐고요. 첫째 자리까지만 기재를 해야 되니까 잘못됐고 안전성 인증 검사 면제 대상인 기재는 최종 인증 검사의 란을 삭제하는 게 아니라 면제라고 적어놔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잘못됐네요. 정답은 2번. 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 명령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제대로 된 것을 고르라는 거죠. 초경량 비행장치 제작자가 정한 정비 절차의 이행.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작자가 정한 정비 절차의 이행 중요하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고요. 사용사업자가 운용 중인 초경량 비행장치에 장착된 안전성이 검증된 장비의 제거. 검증된 걸 제거할 필요는 없죠. 초경량 비행장치 및 그 시설의 이전, 안전 개선 명령은 이제
그 사용 사업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위험해 보이는 사항들을 교체하라는 내용이지 이전을 하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잘못됐고요. 그 밖의 안전을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대통령령이 아니라 국토부령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1번. 자, 모터의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DC 모터랑 이제 브러시리스 모터를 구분을 할 수 있느냐,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DC 모터는 정확한 속도 제어가 가능하며 브러시 또는 회전수 제어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브러시 또는 회전수 제어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잘못했네요. 회전수 제어기는 필요 없죠. 브러시 모터는 브러시 마모가 크죠. 오래 사용 못하죠. 브러시 리스 모터는 구동을 위한 ESC가 필요하고 고속 회전이 좀 더 용이하죠. 쉽습니다. AC 모터는 DC 모터에 비해서 수명이 짧다. 요 맞네요. AC 모터는 쉽게 생각하면 그 우리 장난감 그 모터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굉장히 조그마한 그 옛날에 RC카에 들어가던 그 500원짜리 모터, 그런 아주 작은 모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명이 짧다. 요게 맞는 말이고요. 참고로 이제 브러시 모터는 브러시라는 부품이 들어가는 모터, 브러시 리스 모터는 브러시라는 부품이 리스니까 없는 모터가 되겠습니다. KV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KV의 정의를 알고 있느냐라는 건데, KV는 그 모터에 보면은 실제로 멀티콥터 모터에 보면은 여기에 몇 kV 하고 적혀져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KV는 무부하 상태, 그러니까 여기 프로펠러가 끼워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1V 전압을 줬었을 때 몇 회전하느냐, 그 회전수를 말을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100kV라고 적혀져 있으면은 1V 전압을 줬을 때 100회전을 한다는 얘기고, 곱하기 2를 하면은 10V 주면은 1000회전 한다는 소리죠. 네, 이런 의미가 이제 KV라는 건데요. 그래서 KV는 무부하 상태에서 1V 전압이 가해졌을 때 회전수를 말한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6번, 배터리 설명 중 종류가 다른 하나를 고르세요. 내부 저항이 작고 무게가 가볍고 비교적 저렴하다. 에너지 밀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무인 비행 장치에 주로 사용한다. 전해질이 젤 상태이므로 비교적 안전성이 높다. 자연 방전, 메모리 현상이 거의 없다. 나와 있는데, 2번하고 4번은 이제 그 충전식으로 쓰는 2차 전지, 우리가 이제 보통 드론에서 가장 많이 쓰는 모터가 이제 리튬 폴리머 배터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의 이제 충전에서 쓰는 그 2차 전지이고요. 내부 저항이 작고 무게가 가볍고 비교적 저렴한 것은 그 건전지, 1차 전지, 우리 에너자이저 같은 1차 전지이기 때문에 다른 하나는 1번이 되겠습니다. GP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위성과 수신기 사이의 거리 정보를 이용해서 위치 정보를 습득한다. 예, 맞는 말이고요. 7개 이상 위성이 아니라 GPS를 측정을 할 때는 4개 이상의 위성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위성 수가 많으면 그만큼 정밀하게 이제 위치를 잡을 수 있으니까 좋긴 한데, 원칙적으로 GPS는 4개 이상의 위성을 수신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바로 2번이 나오네요. 1, 3, 4번은 맞는 말입니다. IMU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요. IMU는 관성 측정 장치라는 거고요. 자이로스코프를 통해서 측정된 각속도를 적분해서 자세의 각도를 계산한다. 예, 요게 바로 정답이 나오네요. 이게 IMU의 원리입니다. 자이로스코프라는 것은 자이로 센서, 자세를 잡아주는 센서고요. 예, 그거를 이제 적분해가지고 자세의 각도를 계산을 해서 이제 관성 측정 장치로서의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MEMS 센서라고 하는 것은 IMU 종류 중에 하나인데, 얘는 소형 무인 비행 장치에 들어갑니다. MEMS 센서 자체가 진동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대형 무인 비행 장치는 쓰지 않고요. GPS와 같은 역할을 하지 않죠. IMU는 가속도를 통해서 각속도를 측정한다. 각속도를 측정하는 것은 자이로 센서, 가속도 센서는 가속도를 측정하죠. 그래서 이거는 딱 읽었을 때 틀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옳은 것은 1번.
항공교통 업무에 따라 구분되는 등급별 공역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틀린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A등급 공역에서 비행하기 위해서는 지방항공청장의 허가가 없는 한 계기비행 규칙에 의해 비행하여야 하며 조종사는 계기비행 교육을 이수한 후 비행이 가능하다. 자,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여기가 잘못됐네요. 지방항공청장의 허가가 아니라 국토부 장관의 허가가 없는 한이라고 적혀져 있어야 맞습니다. 틀린 것은 1번, 2, 3, 4는 다 맞는 말이니까 암기해 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설명 중 공역이 다른 하나를 고르세요. 항공사격, 대공사격 등으로 인해서 항공의 안전을 보호하거나 비행 허가를 받지 않은 항공기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 제한 공역이고요. 안전국방상 그 밖의 이유로 비행을 금지하는 공역, 금지 공역이고, 비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초경량 비행장치의 제한 필요한 공역, 초경량 비행장치 제한 공역이네요. 1, 2, 3번은 모두 통제 공역이라는 범주 안에 들어가는 애인데, 위험이 예상되는 공역, 얘는 위험 구역이니까, 얘는 통제 공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하나는 4번이 되겠네요. 21번. 한국의 항공로의 구성으로 옳은 것은 한국에는 38개의 국내 항공로를 가지고 있다. 안전한 항공로 비행을 위해 일정한 폭을 갖추고 있으며 재래식 항공로의 경우 지역에 따라 5에서 50 뉴티컬 마일의 폭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 국제 항공로는 12개가 있으나 일본, 중국과 같은 인접국과 연결되지 않는다. 한국뿐만이 아닌 각 국가는 국제항공로 명칭 부여 시 아이카오 지역사무소와 협의하여 부여해야 한다. 네, 요게 정답이네요. 우리가 이제 아이카오 지역사무소는 국제적으로 그 국제법을 지정하는 곳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비행기 자체, 항공기 자체가 나라와 나라 간의 이제 이동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항공로를 결정을 해서 이제 항공로의 명칭을 부여할 때는 아이카오 지역사무소와 이제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부여를 받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태국에 있는 아시아 태국관역 사무소, APEC이라는 그 사무소에서, 아이카오 지역 사무소에서 이제 협의를 거쳐가지고 항공로 명칭을 부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이고요. 인접국과 연결되지 않는다. 요거 잘못됐고, 그 다음에 안전한 항공로를 위해서 재래식 항공로는 지역에 따라 5에서 50 뉴티컬 마일이 아니라 10, 그 다음에 8도 있고요. 80, 50 뉴티컬 마일의 폭으로 설정되어 있고요. 한국에는 국내 항공로가 38개가 아니라 국내 항공로는 12개. 네, 그리고 죄송합니다. 26개. 국내에서 26개, 국제가 이제 국제선이 12개 해서 총 38개를 쓰고 있습니다. 옳은 것은 4번. 비관제 공역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요. 조언구역은 G등급 공역이다. 정보구역은 비행정보 업무가 제공되도록 지정된 비관제 공역이다. 비관제 공역은 항공교통량이 적어서 크지 않아서, 위험이 크지 않아서 관제 업무 제공이 비경제적이라고 판단해서 따로 통제 및 제한하지 않는 공역이다. 정보구역은 F등급 공역이다. 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조언구역은 G등급이 아니라 F등급 공역이고요. 비관제 공역은 항공교통량이 아주 적어 공중 충돌 위험이 크지 않아서 항공교통관제 업무가 제공되지 않는 것입니다. 항공관제 업무가 아니라 항공교통관제 업무가 제공되지 않고요. 정보구역은 반대로 G등급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 되겠네요. 드론 산업의 제조 관점에서 수요 요청 분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나 물어봤는데, 운송 및 배달, 재난 구조 보안, 드론 소프트웨어 유지 관리, 그리고 4번에 취미 레크레이션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소프트웨어 유지 관리는 그 드론 제조 관점에서 수요 요청 분야는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교관 과정 교재 보면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고요. 초경량 비행장치 멀티콥터의 프로펠러에 대한 설명으로 빈칸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알맞은 설명을 고르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양력 발생이 커진다.
기체 급상승의 속도가 줄어든다. 모터의 온도가 올라간다. 기체의 진동이 커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프로펠러 한번 여기 맞춰볼까요? 프로펠러의 피치 값이 커지면 1번부터 볼게요. 피치 값이 커지면 양력의 발생이 커진다. 맞는 말이고요. 급상승의 속도가 줄어든다. 이거 잘못됐죠? 그러면은 바로 탈락. 수량이 많아지면, 개수가 많아지면 양력의 발생이 커진다. 급상승 속도가 줄어든다. 그렇죠. 이제 기체가 프로펠러가 통제를 해주니까, 모터의 온도가 올라간다. 프로펠러의 피치 값이 커지면은 모터의 온도가 올라간다. 맞고요. 기체의 진동이 커진다. 맞네요.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항공 레저 스포츠 사업의 등록 요건에 충족하는 것은 레저 스포츠 사업 등록 요건이네요. 우리가 그 항공 사업은 대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용 사업, 레저 스포츠업, 그 다음에 대여업, 기체 빌려주는 거, 가지고 이제 즐겁게 노는 거. 사용 사업은 뭐 교육업이나 방제업,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서는 레저 스포츠 사업 등록 요건에 대해서 물어봤네요. 체험 및 경관 조망을 목적에 한하여 등록 요건이 충족된다. 잘못됐습니다. 레저는요, 체험 및 경관 조망뿐만 아니라 여기에 조종 교육도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요거 이제 포함 안 돼 있는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조종 교육도 레저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잘못했고요. 초경량 비행 장치를 사용한 레저 스포츠 사업의 경우 조종자 증명을 받고 비행시간이 200시간 이상인 인력 1명 이상이 있어야 된다. 맞네요. 경량 항공기를 사용한 레저 스포츠 사업의 경우 180시간 이상의 경량 항공기 조종 교육을 받은 인력 1명 이상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경량 항공기는 그 조종 교육 이제 시간을 떠나서 이제 경량 항공기 조종 교육 증명을 받은 사람이 이제 그 경량 항공기 사업을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자산 평가액이 이제 3억 원 이상. 자산 평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부동산, 그리고 뭐 자동차,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해가지고 말을 하는 건데, 우리가 자본금하고 좀 다릅니다. 자본금은 이제 통장에 얼마 있냐, 현금이 얼마 있냐, 그런 건데, 자본금은 3억이 있으면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자산평가액은 3억이 아니라 4억 5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네요. 정답은 2번. 자, 여기까지가 A형이고요. 저희는 B형에서 뵙겠습니다.